현재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류 때문에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죽을 상입니다. 한때 식민지로 삼아 영원까지 지배했을 정도로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했지만 2021년 현재 일본은 한국보다 그다지 잘 사는 것도 아니며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추월을 허용했죠. 한국보다 최소 100배 가까운 영토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죽을 상입니다. 주구장창 좋아 보이는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우겨봤지만 전 세계 네티즌들로부터 또 중국에 중국한다는 비아냥 섞인 비웃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갑자기 세계 중심으로 우뚝 솟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주 오래전에 역사에 등장시킨 글자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최대 경제지로 알려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K-팝 인기 비결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결론은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었죠.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BTS의 인기는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무슬림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래된 간습까지 바꿀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BTS는 진짜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남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기는 그들로 하여금 북미, 남미, 아시아, 중동 할 것 없이 전 세계 곳곳을 누빌 수밖에 없는 스케줄을 만들어냈죠. 이런 인기라면 기쁘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들 역시도 사람입니다. 쉬지 않으면 지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BTS의 팬클럽 아미는 결이 다릅니다. 스케줄이 너무 많은 자신들의 우상을 위해 소속사에게 거침없이 쉬게 해달라며 요구하고 보수적인 미국 음악 매체들에게 아시아 출신의 BTS를 차별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요구하죠. 연예인과 팬들의 진정한 교류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BTS는 진짜로 이런 팬들의 사랑으로 지금껏 그 어떤 가수도 도달하지 못했던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BTS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집권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버터는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발매 후 싱글 차트 1위로 직행한 곡은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고작 54곡에 불과하며 4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그중 13곡에 불과합니다. 그룹으로 포커스를 줄이면 21세기 그룹으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1998년 9월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이라는 곡이 있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어서는 최초의 기록이죠.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시아 가수로 최초로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일본 가수 사가모토 규의 1963년 곡 스키야키를 가볍게 제치고 4주 동안 1위를 기록한 아시아 최초의 가수로 기록됐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기록은 일본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한때 영혼까지 지배하려 했던 조선의 후예가 이제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됐으니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던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강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이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럼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고한 무기는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입니다. 이 두 방의 핵폭탄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핵폭탄을 만들어버린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가령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한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의 원리가 머릿속에 떠올라 이를 폭탄으로 만들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부단한 실패의 기록을 남겨두었을 것이고 누군가 성공의 기록을 남겨두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선대의 지식과 노하우를 후대에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기록의 역사가 바로 한반도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죠.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기술은 조선에서 들여온 것으로 세계 인쇄술의 발전은 전부 한국 덕분이다. 지난 2005년 5월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했던 미국의 엘고어 전 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고어 전 부통령의 말에 첨언하자면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후대에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가 만든 인쇄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책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이 지식은 다시
다시 기록으로 남겨져 후대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축적됩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단순히 입으로만 전달된다면 그 전달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책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잊기 마련이니까요. 밀레니엄이라는 상징적인 시대로 접어들던 1999년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조사했습니다. 전기나 자동차, 원자력 등등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다양한 기술이 포함됐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금속 활자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인쇄 기술의 발명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었죠. 영국 셰필드 대학의 존 홉슨 교수는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쇄술, 금속 활자의 기원은 16세기 중국과 14세기 초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썼고, 직지심체 요절 덕분에 금속 활자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 한국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속 활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왜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인쇄술이 등장했다는 것은 문명사의 대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베껴 쓰는 필사의 시대에서 책을 찍어내는 간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죠. 금속 활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를 종이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아닌 인간이 직접 손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 또한 오탈자라든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쇄술은 크게 목판 인쇄술과 금속 인쇄술로 나뉩니다. 목판 인쇄술은 금속 인쇄술 이전에 등장했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목판으로 만든 뒤에 이를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잉크, 즉 먹만 있다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죠. 여기에 나무라는 특성상 습기에 취약했기 때문에 몇 번 책을 찍어낸 후에는 다시 목판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활판 인쇄술, 즉 금속 활자입니다. 판 위에 밀랍으로 금속 활자를 고정해 종이에 찍는 방식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쉽기 때문에 목판보다 다양한 종류의 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이든 금속 인쇄술이든 인쇄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은 신라시대 경동왕 10년인 751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는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한 팔만대장경이라는 목판 인쇄물도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담아 불교인은 물론 왕족, 관리, 문인,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81,258자를 완성시켰죠. 이 과정은 무려 16년에 걸쳐 이어졌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3번씩 절하며 만들었다고 하죠.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고르게 새겨지고 잘못된 글자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글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으로 이를 보관한 해인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고려 후기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냈죠. 당시에 100부가량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학원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알려진 것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성서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1967년에 뒤집어집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촉탁으로 재직하던 박병선 박사가 동양문헌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책 한 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맨 뒷장에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 외 흥덕사 주자인시라고 적혀있던 이 책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1377년 7월 청주목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조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원래 상하 2권이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하권뿐입니다. 하권 중에서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것은 1장이 없어지고 2장부터 39장까지 38장만 남아있죠. 어쨌든 금속 활자의 탄생은 인류 문화를 뒤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해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도층 등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죠. 그러나 금속 활자로 인해 책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일반인들이 지식을 축적하게 됐고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의 성서 덕분에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청과 다른 생각을 가진 종교개혁가들이 대중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 왕권 사회가 시민 사회로, 권위주의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로 전환된 것은 전부 금속 활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심체 요절은 현재 아쉽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단독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속상한 상황이죠. 기록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기록을 통해 전달된 지식과 지식이 만나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고 그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만나 또 다른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 인류는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록을 가능하게 한 인쇄술이 한반도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 인쇄술 덕분에 모든 지식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무기도 러시아가 냉전 시대에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물이나 지식도 전부 한국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